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대를 꿰뚫는 고전의 지혜와 오늘의 현실을 잇는 통찰을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을 설정하세요. 한비자의 철학과 심리학으로 정치 리더십을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중국의 철학자 한비자의 글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을 읽어내고자 합니다. 한비자는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도구를 말했습니다. 바로 법화와 술수 통치술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상파부명, 서공처다의 얼체주权. 상벌불명, 즉 공태이간자권의 뜻은 상벌이 분명하지 않으면 유능한 자는 낙담하고 간사한 자는 기세등등해진다. 뜻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정치적 현실에 꼭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질 때 정의는 침묵하고 기회주의는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멸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리더십의 침묵, 왜 수사는 멈추었는가?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었던 야당 위정자들의 뇌물, 비리, 불법 자금 의혹, 그 수사는 왜 2년 반이 넘도록 멈춰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한동훈 라인이라 불리는 검찰 지휘부가 있었습니다. 검찰총장과 주요 요직을 장악한 검사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들은 왜 침묵했을까요? 스웨니드름,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집단 수능 그룹 컨포미티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조직 안에서는 다수가 침묵하면 나도 침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심리적 구조, 바로 책임, 분산 responsibility diffusion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처리치 부종얼부파, 페이런이의 지기불충기불걸, 비냐의 뜻은 불충을 알면서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인이 아니다. 한비자의 이 말은 바로 오늘 우리 검찰의 현실에 대한 직설적 비판입니다. 왜 그들은 몰락을 예측하지 못했는가?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그와 함께 했던 법무부 장관 라인의 검사들, 정치인들 야당의 탄압 속에서 동방몰락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도 중요한 심리적,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권력의 지속성에 대한 환상. 검찰은 정권의 연장선이라 믿었고 정권은 5년을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성 위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영원할 수 없는 권력을 믿으며 정의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둘째, 엘리트주의적 오만. 서울대 사법연수원 특수부 출신. 그들 스스로가 국가의 중심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 착각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외다. 우리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비자는 경고했습니다. 출지불은 얼부추, 페이밍의 지기부림이 불거. 비명야의 뜻은 직무를 감당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물러나게 하지 않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는 뜻입니다. 대통령은 이들을 바꾸지 않았고 이들은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무너진 것입니다. 리하드, 탄핵이라는 정치게임 이론으로 본 권력의 배신. 자, 이제는 탄핵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정의 실현이 아니라 복수의 정치 세력 간의 계산된 게임이었습니다. 어떤 게임이었는가? 처음에는 큐런의 딜레마 프리즈너스 다일레마. 각 검사는 수사를 할지 말지 고민합니다. 공익을 위해 움직이면 혼자 책임지고 조직 내에서 고립됩니다. 그러다 칼레이스건 가고 모두가 침묵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은 배신당합니다. 두 번째는 치킨 게임. 대통령 측과 법무부와 검찰 라인, 여당 내에서도 서로 충돌합니다. 누가 먼저 방향을 꺾느냐, 그것은 정치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라인과 야당은 손을 잡았고 대통령은 충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권은 무너졌고 배신자는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배신적 동맹 콜루시브 디펙션. 여당 내부 일부가 야당과 손잡고 탄핵을 추진한 구조. 이것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맹을 배신하고 당이 승리를 노렸지만 장기 실패로 귀결된 전략적 오판입니다. 리더십의 침묵과 붕괴, 한비자의 경고와 현대 정치의 교차점에서 침묵하는 리더는 어떻게 몰락했을까요?
志气不忠而不防，非人也。 직이불충이 불벌 비이냠. 그가 충성스럽지 않음을 알면서도 벌하지 않는 것은 인낸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은 수천 년의 역사를 뚫고 오늘날 우리 정치 현실을 직격합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한비자는 국가의 존속과 붕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리더의 인사와 처벌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을 강조했습니다. 지도자는 단지 권력을 쥐는 자가 아니라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를 통해 평가받는 존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리더십 실패를 도덕적 헤이모랄 하자르 혹은 인지 부조화 ког니티브 디소넌스로 설명합니다. 눈앞의 충성과 아첨에 안주하여 시스템 전반의 부패를 외면할 때 리더는 실제로는 조직 내부의 붕괴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심리학적 교훈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와 관련한 해석에도 적절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의 부패, 뇌물, 비리와 같은 명백한 범죄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2년 반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통치는 있었으나 실질적인 정의는 부재한 결과였으며 결국 대통령 본인의 리더십이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끈 셈입니다. 그가 직무를 감당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물러나게 하지 않는 것은 밝음이 아니다. 이 문장에서 볼 수 있듯 대통령은 자신의 인사 실패에 대한 자성도 교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벌의 붕괴가 불러온 정치적 무능과 공자의 이상에서 한비자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벌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을 세운 자는 낙담하고 간사한 자는 설친다. 공자는 덕치대 즈를 이상으로 삼았지만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임을 인정하고 법과 처벌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의 관료 체제, 검찰 조직, 그리고 정치권은 그 누구보다도 이 상벌의 질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유능한 자는 좌천되고 아부하는 자가 승진하는 체계를 방관하거나 묵인한다면 그것은 곧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른바 특정 라인의 검사들이 대통령 탄핵에 동조했다는 설명은 조직 내부에서 이미 신뢰가 붕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리더는 다음의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사람을 제대로 분별했는가? 나는 불충과 무능을 단죄했는가? 나는 상벌의 질서를 세웠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면 그 리더십은 한비자가 말한 유우, 어리석음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기만 셀프 디셉션은 지도자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자신의 주변을 충성스러운 인물들로 채우고 이들의 언행만을 기준으로 국가를 운영할 때 지도자는 현실을 왜곡된 거울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울이 아니라 창입니다. 국민들은 정치인의 언행을 언론을 통해 실생활을 통해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느슨한 수사, 무기력한 조직, 장악력, 그리고 내부 고위직 인사들의 이탈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실패가 아닙니다. 심리적 붕괴이자 철학적 타락입니다. 知其不忠而不去，事事过业，직이불충기불거 시실국야의 뜻은 불충을 알면서도 바꾸지 않은 자는 나라를 잃은 자다. 라는 뜻입니다. 3. 이는 한 개인의 탄핵을 넘어 민주주의 국가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자 유권자 전체가 내린 판단입니다. 맺은 말, 한비자의 글귀는 그저 고대의 경고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정확히 교차합니다. 리더는 때로 강력해야 하고 때로는 냉정해야 하며 언제나 공정해야 합니다. 지켜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입니다. 한 사람의 침묵이 국가 전체의 침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실을 우리는 이번 사례에서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한비자의 글을 되새기며 다음 리더십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를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특정인의 라인 검찰이 수사를 지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비자의 말처럼 샹파부밍, 세공자다의 일켄저켄 상벌이 분명하지 않으면 유능한 자는 낙담하고 간사한 자가 설친다는 구조는 오늘날 권력기관의 무능과 침묵의 원인을 철저히 설명해 줍니다. 첫째, 환경적 요인입니다. 검찰은 제도적으로 법 위의 집단이라기보다는 정권의 기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특정 라인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는 관계로 인식되었으며, 이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충성 경쟁과 자율성 상실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야당 정치인의 수사가 대통령의 정치적 리스크로 직결되기 때문에 정권의 눈치를 보며 고의적인 수사 지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 인사 장악 체계 때문입니다. 검찰 조직은 수직적이며 위계적인 문화입니다. 한동훈 라인은 철저한 인맥 학연 중심의 폐쇄적 인사 시스템으로 구성되었고, 비판적 시각이나 독립적인 판단을 가진 검사는 배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에서는 수사 개시에 대한 실질적 논의나 의견 개진이 봉쇄되었고, 오로지 상부 지시만을 따르는 관료화된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집단 수능과 책임 회피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집단 수능 그룹, conformity과 책임 분산 diffusion of responsibility로 설명합니다. 개별 검사는 수사 지연이 잘못되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집단 내부에 동일한 기류에 순응하게 되고, 결정권자가 따로 있으므로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는 심리적 합리화에 빠집니다. 이는 전형적인 비도덕적 침묵 (immoral silence의 사례입니다. 셋째, 권력과의 동일시 때문입니다. 검찰 고위직은 종종 자신의 정체성을 권력자와 동일시합니다. 즉,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도 위험하다는 심리적 공포와 자기보호 본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하는 대신 침묵과 지연을 통해 조직 보호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것입니다. 왜 그들 특정인 라인들은 함께 몰락을 예상 못했을까요? 첫째, 권력의 영속성에 대한 착각 때문입니다. 검찰 조직 내부, 특히 한동훈 라인은 윤석열 정권이 최소 5년은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내재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의 권력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며, 야당 세력과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정권 연속성이 깨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안정성에 대한 과신이 그들에게 판단력 마비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폐쇄적 정보 순환 구조 때문입니다. 조직 내부의 정보는 상명하달 위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외부 세력의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보 편향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반대 세력과의 힘의 균형이 왜 중요한지 간과하게 되고, 자신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허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음은 심리적 요인입니다. 첫째, 인지 부조화 때문입니다. 자신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이라는 자부심과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는 행위 간의 불일치에서 오는 심리적 괴리인 인지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이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사람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심리적 해석을 하며 비판 가능성을 외면하게 됩니다. 즉, 지금은 침묵이 정의다, 수사가 미뤄지는 것도 전략이다 라는 식의 자기기만적 사고가 팽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엘리트 의식과 현실 왜곡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정 라인 검사들은 대부분 서울대고시 출신 등 소위 엘리트 집단에 속합니다. 이들은 국민의 여론보다도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엘리트주의적 심리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탄핵당하더라도 자신들은 그 책임에서 비켜나갈 수 있다는 오만한 예외의식이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책임이 돌아온다는 점을 예측하지 못했고, 집단적 몰락을 맞이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 특정인 라인 검찰은 권력과의 동일화, 책임 회피, 자기기만, 엘리트주의라는 심리적 장벽 속에서 현실 판단을 그르쳤고, 결국 대통령과 함께 몰락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고대 한미자가 경고한
질치 부종 얼부추 스스고의 불충을 알면서도 바꾸지 않은 자는 나라를 잃은 자다는 교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검찰과 정치 지도자들은 이 고전을 반추하며 진정한 리더십이란 지위의 높낮이가 아니라 자기 성찰의 깊이에 있다는 사실을 새겨야 할 때입니다. 한비자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질치 부종 얼부추 스스고의 불충을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자는 나라를 잃는다. 오늘의 우리는 이 말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한비자가 말한 것처럼 정의를 외면하고 자기 편을 감싸는 지도자는 결국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는 자가 됩니다. 리더십은 자리를 지키는 기술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용기입니다. 한 사람의 침묵은 곧 조직의 침묵으로 이어지고 조직의 침묵은 결국 국민의 분노로 폭발합니다. 그 분노는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아래 있었던 자들까지 함께 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한비자의 철학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교훈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며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나는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의는 때때로 말보다 침묵 속에서 무너지고 정치는 때때로 판단보다 무책임 속에서 멈춰섭니다. 우리는 지금 한비자의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거울을 제대로 읽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시대의 리더를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함께한 한비자의 경고는 단순한 고전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정치, 리더십, 조직, 그리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보다 깊은 통찰과 분석은 채널 홈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마이시미의 마이너스 그네이마스